이재명이 공소취소 초조한 이유, 진짜 이유는 검찰이 살아있을 때 해야 된다. 검찰이 지금 사실상 사형 선고 해놓고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죠. 10월 달부터 검찰은 사라지고 기소 공소청, 중수청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나눠놨는데 오늘 이제 특위가 이재명 공소취소를 하기 위해서 만든 국정조사 특위가 정인 채택을 지금 102명을 지금 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죠. 이재명 죄를 지우기 위한 판깔기 국정조사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런 플랜카드도 이 특위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서 항의도 하고 해서 계속 파행이 되고 하는데 여기 또 특위에 이건태, 김동완, 김성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에서 변호인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기소가 조작이었다. 아니 이것을 법원에서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다퉈야 되는 것이죠. 재판을 해가지고 변호인들이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배지를 달아가지고 이재명이 이러라고 이제 배지 다 나눠준 거죠. 이러라고 배지 다 나눠줬으면 그 배지 들고 와서 특위라는 걸 구성을 해서 그 안에 자기들이 들어가가지고 검찰이 조작 기소했다. 그렇게 조작 기소가 자신이 있으면은 재판을 해야죠. 재판을 해서 자기들이 그 변호사니까 이재명 범죄 혐의의 변호사니까 그 사람들이 판사를 상대로 조작 기소가 됐다는 걸 이야기를 해서 판결을 내야 되는데 그게 법치국가죠. 근데 그 재판은 다 중단시켜 놓고 국회에서 기소 조작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른 내용들은 오늘 박상용 검사도 정인 채택됐고, 그 다음에 강백신, 또 엄희준, 이런 이제 대장동, 대북송금을 조사했던 이 사람들이 다 정인으로 지금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미묘한 것이 이 국정조사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적이라는 것이 검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국정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데 민주당이 완전히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이재명이 재판이 중단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니 재판이 중단돼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죠. 언젠가는 재판을 또 열어야 되는데 그거를 공소취소를 하려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그 적법입니까? 이거 완전히 위법이고 사법부 일에 입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죠. 상당히 이거는 국기를 흔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검사들이 여기에 강백신 검사나 아니면은 전부 다 여기 박상용 검사나 여기에 과연 이게 참여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가령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최근에 검찰 내부망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대장동 사건하고 정자동 사건 이런 거 수사했다가 자천되었죠. 대구고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사가 잘못됐다면은 헌법에 따른 3심제를 거쳐서 책임 추궁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이재명 쪽에서 실제로 조작 같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행정 입법 권력에 의한 억압에 나선 것이다. 검사를 대상으로 한 먼지털기식 의혹 제기와 불법이 나올 때까지 해보는 기우제식 조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개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박상용 검사도 계속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번 국정조사는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뤄지는 것인데 그 불법성이 명백하다. 향후 국회에서 출석 요구서가 왔을 때 출석해야 하는지 이번 일에 대응할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왜 검찰 수뇌부가 아무 말이 없느냐. 자, 그래서
지금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들도 정인이 막 채택이 돼 있는데 이게 위헌이고 위법한 건데 여기에 들어가서 진술을 해야 되느냐. 법조인들이 법을 지키는, 법을 이렇게 심판을 하는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판결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난감한 일이 된 거죠. 그런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그 채택된 정인 중에 누가 있느냐. 채택된 정인 중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자기들에게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유리한 진술을 해줄 사람들을 쫙 불러야 되겠죠. 수사검사는 불리한 진술을 하겠지만은 당연히 그 수사검사를 안 부르고 기소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죠. 기소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 지휘부에 있거나 아니면 그때는 상관없는데, 지휘부와 상관없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검찰의 주요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조작해서 맞다 이런 정언을 들으려고 신청을 한 게 이 민주당이 한 겁니다. 정성호를 부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구자현. 이재명 정권 들어서 검찰총장 직무대행 시켜가지고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재명 정권에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죠. 거기를 부르고 이종석 국정원장,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제 자기 편에서 유리하게 이야기해 줄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이게 위법한 위헌적인 국정조사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나가면은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재명 공소 취소하려고 국정조사를 하는데 유리한 정언을 해줄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위법해서 안 나가. 그러면은 국정조사가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이재명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고 나가면은 그러면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나갔는데 검사들이 다 나가야죠. 검사들은 당연히 다 나가야죠. 지금 박상용 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하는데 가이드라인 마련이 아니고 본인이 그 위법하고 위헌적인데 그 말을 하러 나가면은 이재명을 위해서 말을 하러 나가면은 수사했던 검사들도 다 같이 일제히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들이 입이 열릴 거다. 그래서 제가 이 수사검사들이 대반격을 할 수 있다. 국정조사 벼르고 있다는 그 썸네일을 달아들었죠. 자, 거기 가면은 일단 뭐 뻔하죠. 이재명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사람들한테는 민주당이 막 기회를 주려고 할 것이고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막 입을 막으려고 하겠죠. 그 TV에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막 불러서 다 거쳐놓고는 말을 하려고 하면은 말을 막아버리는 그런 전술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게 위헌이고 위법이지만 지금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판을 좀 잘 깔아주면은 검사들이 이재명의 사건을 조작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판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공소 취소에 목을 맬까? 이재명은 저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취재도 해보고 하니까 일단 이게 갑자기 공소 취소 막 특위가 만들어지고 막 그 뭐 모임이 만들어지고 105명 친명계가 하는 그것이 이 신호탄이 있었습니다. 신호탄 뭐냐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뭐 이재명에게 돈 준 적 없다. 녹취 파일 그 많은 그 중에서 짜깁기 한 흔적이 있는 그 녹취 파일이 하나 그 자파 매체에서 보도를 했죠. 그걸 가지고 이재명이 필리핀 국빈 방문을 하러 간 그 자리에서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 증거를 조작하는 것은 납치 살인보다 나쁜 짓이다. 대북 송금 가지고 박상용 검사를 납치 살인보다 나쁜 검사로 만든 거죠. 강도보다 더 나쁜 짓이다.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신호탄으로 해서 일제히 막 달려들었습니다.
일찍 달려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국정조사를 판을 벌였는데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그 신호탄을 이재명은 왜 쐈을까?가 중요하죠. 이거는 검찰청이 폐지되기 전에 검찰청에서 이재명을 기소를 했죠. 이재명을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되다가 검찰은 공소 유지를 하고 있었고 이재명의 변호사들은 막 달려들어서 재판에서 다투다가 딱 재판이 중단돼 버렸죠. 중단됐는데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면은 검찰청에서 자기를 기소했던 검사들을 그 사건을 조작했다고 몰아붙여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검찰청이 폐지되기 전에 공소 취소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 깔끔하죠. 이재명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 10월달 돼서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공소청 이런 것이 출범을 하면은 이재명 관련 사건들 워낙 많지 않습니까? 재판은 5개지만은 뭐 7개 혐의에 12개 사건인 거예요. 뭐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건들이 다 막 흩어져 버립니다. 이 공소청 여기서 여기저기서 흩어버리고 수사를 하던 것을 또 중수청으로 또 막 가버리고 이렇게 흩어지니까는 누구를 탁 찍어서 너가 조작 기소했지 이렇게 해서 그거를 근거를 가지고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혼란스러워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이 공소 취소에 나섰다. 공소 취소를 해줘야 되는 그 주체가 모호해져 버리니까 그 전에 검찰이 없어지기 전에 취소하자. 이렇게 돼서 대대적으로 지금 달려들고 있다는 건데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 적절히 맞춰준다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국정조사가 될 수도 있다. 전국을 반전시키는.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 제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단독으로 한 건데 얼마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일단 쌍방울 사건의 모든 포격, 작전 짠 여당 국조특위. 자, 이게 지금 자기들은 이미 작전을 다 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 본청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문 밖으로 그대로 전달됐다. 이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만의 비공개 전략회의였는데 목소리가 밖으로 막 전달돼서 다 취재를 한 겁니다. 이 기자들이 저렇게 안에서 저거는 이제 전체 회의고 민주당 안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으면은 비공개 회의를 하고 있으면은 그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문에다 기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막 받아 적고 하죠. 저도 과거에 많이 해봤습니다. 일단 이 문에 길을 대고 그거 한다고 해서 여러 문치기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를 그 단독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 민주당 특위위원들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듯이 정밀한 역할 분담에 나섰다. 한 의원은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한다. 일단 쌍방울 사건의 모든 폭격을 가한 다음에 B 의원과 C 의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을 맡고 나머지는 다시 쌍방울을 때려야 한다. 이거 군사작전처럼 이해하는 거죠. 핵심적인 것들만 딱딱 끊어서 기간 보고의 포커스도 쌍방울이 돼야 된다. 가장 빠르게 조작을 말할 수 있는 사건에 집중해야 된다. 섞이면 안 된다. 첫날은 쌍방울, 김성태 나오게 하고 안 나오면 동행명령 때리고 찾아가서 분위기를 띄운다. 김성태 있는 대로 찾아간다. 제일 좋은 건 현장 조사다. 그래야지 마치 이 사건 조작한 거를 우리가 막 파헤치는 것처럼 보인다. 자, 이렇게 이 작전까지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정조사 자체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서 정인들이 출석을 거부했을 때 민주당의 대응책은 마땅치 않을 것이다. 이런 또 걱정도 한편으로 하면서는 어쨌든 공소 취소를 위해서 몰아붙이기가 시작이 됐다는 말씀 드리면서